지금 6월 모의고사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히 고3들은 5월 모의고사 보고 되게 많이 불안할 텐데요. 지금도 등급 애매한데 육모 때 재수생이랑 N수생 들어오면 등급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합니다. 근데 성적은 올리고 싶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답은 바로 기출 문제풀이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학원 조교로 알바할 때 그 수능 출제하셨던 교수님이 아들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기출 문제만 계속 풀려주세요. 오늘 왜 지금 이 시기에 기출이 답인지 그리고 기출을 어떻게 봐야 등급이 오르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모 앞두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인강을 들어야 되나? 개념을 다시 해야 되나?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엔제를 좀 풀어나가야 되나? 실무를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건가? 제가 냉정하게 말할게요. 등급이 낮거나 문제 보고서 뭐부터 해야 되지? 하고 막히는 학생들, 기출문제를 제대로 다시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3등급 이하인 학생들 문제 풀 때 처음부터 막히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일수록 기출문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는 그냥 옛날에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학생들한테 어떤 개념을 묻고 어떤 조건을 주고 어떤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출제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평가원이 수능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그 평가원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자료마당, 수험 자료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습 방법이라던가 어떤 식으로 준비하세요. 그다음에 기타 자료집 관련돼서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학습 방법 자료 요걸 한번 보시면 어떻게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목별로 각각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영역에 시험은 어떻고 이 시험을 보는 목표와 학습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영역은 대학에서 필요한 수학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인데 시험을 평가하는 목표는 어떻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평가원에서 생각하는 수학적인 그 능력 같은 것들이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결 능력 이렇게 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결 능력은 2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 관련성을 파악하고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한데 한 번씩 읽어보면은 그래도 공부 방향을 정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이상의 사고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우리가 이제 개념 여러 가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연결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핵심적인 개념별로 예시 문항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능에 나와 있었던 그런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라라고 평가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거고 이 문항을 풀이를 할 때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고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라 라는 얘기인데요. 방금 여기서 봤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같이 이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로 기출이 중요하구나 하고 처음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원 같이 하는 선생님의 학원에서 옛날에 대학생 때 학원 조교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풀이 해주던 학생의 아버님이 수능 출제하는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학생이 이제 고3 때쯤 돼서 아버님이 결제를 하러 오시면서 당부 말씀하고 가셨었습니다. 저 아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는 건 잘 압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기출문제만 계속 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출제를 해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수능은 매년 새로운 시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평가원이 반복하는 출제 메커니즘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보는 개념, 자주 묻는 사고방식, 조건 해석 방식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온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외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기출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평가원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사고 흐름의 방식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도 공식만 외운다고 풀리는 게 아니죠. 조건을 보고서 이 개념을 쓰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들은 하나의 개념으로만 끝나는 문제들은 많이 없습니다.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연결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연결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거 옛날 방식 아닌가요? 옛날 얘기 아닌가요?
요즘은 엔제, 실모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엔제도 좋고 실모도 좋습니다. 근데 순서가 틀리면 안 되죠. 기출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엔제만 계속 많이 풀면 문제는 많이 푸는데 생각보다 실력이 많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거랑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사고방식을 익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문제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등급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 풀 때 이 개념이 떠오르지 않아서 개념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개념 완벽하게 끝나고 기출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개념 당연히 진짜 중요하죠. 근데 개념 많이 본다고 문제가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시험장에서 필요한 건 그냥 내가 아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 공부할 때 나 이 개념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 상태입니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 조건 보니까 이 개념을 쓰라는 거구나. 이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기출문제 풀이 그리고 분석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기출문제를 풀어야지 생깁니다. 근데 등급 낮은 학생들 보면 자꾸 난 개념 부족한 것 같아서 개념인강 한번 다시 들어야 되겠다. 나 개념 원리 그냥 한번 다시 봐야겠다. 개념이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쉬운 문제 풀면서 익혀봐야겠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개념 공부를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아니면 개념 빨리 끝내고 기출문제를 바로 분석하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개념 이미 거의 다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시험장에서 그 개념을 꺼내지 못하고 개념들끼리 연결을 못하는 거죠. 근데 기출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도 학생들이 여기서 좀 막힙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어떻게 하는 건데요? 뭘 어떻게 기출문제 공부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제를 보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는지, 조건은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 개념은 어떻게 연결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시문항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관련된 개념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상수 A가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는 A의 X승 마이너스 2 위의 점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 A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 그 다음에 곡선의 점근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거래요. AB는 BC이고 삼각형 AOC 넓이가 8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점근선으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가 될 텐데 1사분면에 있는 점 하나를 잡고서 그리고 그 점 기준으로 Y축과 평행하게 내려 그어주면은 이 점이 A가 되는 거고 이 점이 B가 되는 거고 점근선과 만나는 이 점을 C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B, C 그리고 이 A, B, B, C가 같은 점 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점근선이라는 것 때문에 이미 BC 길이 자체가 2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러면 AB도 무조건 2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A라는 점을 제가 뭔지 몰랐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T, AT-2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러면은 이 Y값 자체가 2가 되는 거죠. AT-2 여기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2 그럼 AT는 4 이런 방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조건이 또 있잖아요. 삼각형 넓이 AOC 이런 방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 넓이가 8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구해놓은 게 있고 자, 두 번째 삼각형 AOC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C의 길이가 지금 현재 4 그 다음에 OB 길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넓이가 8입니다. 우리가 삼각형 넓이는 밑변 높이 이런 식으로 한번 보고서 할게요. 그러면은 요 식이 나오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OB 길이 자체가 4가 된다. 즉 OB가 뭐냐면 OB 길이가 바로 요 T의 값과 같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죠? 바로 A 곱하기 OB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OB인데 이 OB가 아까 T라고 했잖아요. 그럼 AT 요거를 이제 구하면 됩니다. T는 구해놨고 A가 아까 AT가 4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A의 4가 4. 즉 A는 2의 2분의 1승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AT 요거였으니까 2의 2분의 1 곱하기 4. 즉 2의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포인트들은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 A가 1보다 크다 라니까 그래프가 우상향하게 그려야 되는 거 그리고 요 그래프 식을 보고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2다 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점 A, B, C를 그린 다음에 요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A, B, C
길이 자체가 2가 되니까 y값 자체가 2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건을 하나만 준 건 아니고 두 번째 조건도 줬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t값도 구해서 최종적으로는 구하려고 하는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같이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수함수 그래프와 점근선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근선 마이너스 2인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우상에 하나는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 아까 두 가지 있었잖아요. 두 가지 조건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요 내용들을 이제 모두 포함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평가원의 사고방식을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6월 모의고사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제로 3, 4등급이었던 학생들도 기출문제 위주로 제대로 공부하면 수능 때 1등급까지 갈 수 있습니다. 괜히 새로운 문제집 계속 늘리지 말고 기출 한 문제를 제대로 보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막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편하게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들 위주로 실제로 성적 올렸던 공부 방법이나 등급별 공부 루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최대한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